여기서 잠깐 혼자 쉬고 있어. 금방 올게. 하지만 한서윤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윤, 너는 아직도 몰라. 내가 안 보이는 척한 건 당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걸. 남편은 그녀가 산에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그녀가 1년 동안 준비한 귀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한 복수에서 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되찾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윤이 아침부터 웃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남편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끝내기 전 마음이 가벼워진 사람의 웃음. 여보, 도윤이 말했어요. 오늘 바람 좀 쐬러 갈까? 커피잔을 건네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한서윤은 선글라스를 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으로 컵의 위치를 더듬는 척, 입술을 살짝 떨리는 척. 늘 그랬어요. 안 보이는 사람처럼. 어디 가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원도 쪽. 도윤이 대답했어요. 공기 좋은데. 이미 열쇠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재촉이 섞인 손놀림, 설레는 듯한 발걸음. 서윤은 그 속도를 읽었어요. 오늘이구나. 차에 탔습니다. 도윤은 한 번 더 좋은 남편의 얼굴을 꺼내 들었어요.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물병을 손에 쥐어주고 라디오까지 틀었습니다. 오래된 가요가 흘렀어요. 도윤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앞 유리에 비친 남편의 표정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어요. 도윤은 한 번씩 백미러로 서윤을 훔쳐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인이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 서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가 보고 싶은 모습 그대로. 차는 점점 도심을 벗어났어요. 건물 대신 나무가 늘었습니다. 신호등 대신 굽은 길이 이어졌어요.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윤이 말했었어요. 전파 안 잡히는 데 가면 오히려 좋더라. 괜히 전화 오고 시끄럽고. 서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안쪽에서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작은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딱!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누구에게도 들리면 안 되는 아주 작은 확인. 도윤은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었어요. 서윤은 아무것도 못 본다. 여보,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조용한 데 나와.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오자. 서윤의 입술이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 뒤라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조용한데. 그래, 너희가 말하는 조용한 데는 늘 같은 뜻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산길이었어요. 주변에는 사람은커녕 작은 가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긁는 소리만 들렸어요. 도윤은 차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서윤이 내릴 때쯤 마지못해 손목을 잡아주는 척했어요. 조심해. 그 말은 다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길은 빠르게 놓였어요. 서윤은 일부러 비틀거렸습니다. 발을 헛디디는 척. 도윤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어요. 그 한숨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있어. 도윤이 말했어요. 차 좀 돌려서. 금방 올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기다리고 있을게.
도윤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순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렸어요. 차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바퀴가 자갈을 밟는 소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소리. 서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는 사람처럼. 하지만 서윤의 심장은 무섭게 차분했어요. 공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는 있었지만 그 공포는 이미 오래전에 다 써버린 감정이었어요.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산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나무 냄새, 축축한 흙 냄새, 먼 곳에서 새가 우는 소리. 그리고 그때 그녀는 손을 들어 선글라스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숲이 보였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길이 보였어요. 서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었다 깨어난 사람처럼. 그래.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것들이 있었어요. 접힌 지팡이, 작은 보조 배터리, 그리고 서윤은 손끝으로 그 물건의 표면을 한번 쓸었습니다. 마치 확인하듯. 기다렸어. 그녀는 가방 지퍼를 닫고 어깨에 걸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밑 흙이 단단했어요. 그 단단함이 서윤을 지탱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버려진 사람이던 그녀는 이제 돌아갈 사람이 되었어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윤, 너는 아직도 몰라. 내가 안 보인 척한 건 당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1년 전 병원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불빛이 눈에 스며들던 밤,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 씨,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요.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앞이 환해졌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잠겨있던 문이 다시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사물의 윤곽, 사람의 얼굴, 창문 너머의 나무까지 모두 낯설고도 선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남편 강도윤이었어요. 기뻐해 주겠지. 이제 끝났다고 안아주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서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호자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서윤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실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휴게실 쪽에서 들리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 익숙한 음성, 남편이었습니다. 아직이야. 보인다고? 아니, 의사가 희망 없댔어. 서윤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걱정도 조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에 가까운 숨소리. 아내 명의로 된 것들만 정리되면 돼. 그때까진 지금처럼 두는 게 낫지. 그 순간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보이고 있었지만 그 말 앞에서 그녀는 차라리 다시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서윤은 선택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일어나지 않기로. 지금 이 사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 앞에서 진실은 보호가 아니라 위험이었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날 서윤은 다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흰 지팡이를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굴복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그녀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화는 서윤을 빼고 흘러갔습니다. 결정은 늘 그녀 몰래 내려졌어요. 도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눈이 안 보여서요. 제가 다 챙겨야 해요. 그 말은 동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당신은 빠져도 된다. 윤혜린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윤 앞에서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요즘 은행 서류가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명의만 잘 넘기면 끝이죠, 뭐.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르며 그들이 안 들린다고 믿는 말들은 가장 또렷한 기록이 되어 쌓여갔어요. 밤이 되면 서윤은 혼자였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불을 켜지 않아도 집안 구조는 이미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낮에 들은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시간, 장소, 말한 사람, 어조.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서랍 안쪽, 화분 뒤, 소파 밑.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말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말했어요. 사람 없는 데로 가면 돼. 산 쪽이면 아무도 안 봐.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녹음을 끄지 않았어요. 지금이다. 그날 이후 서윤은 매일 기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가장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1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서윤은 산에서 버려진 그 순간에도 울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어요. 그 침묵은 돌아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산길을 벗어나자 작은 국도가 나타났어요. 서윤은 숨을 고르며 길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다리는 약간 떨렸지만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1년 동안 준비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정신이 또렷했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원이 켜지자마자 여러 개의 알림이 한꺼번에 떴어요. 신호가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미리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어요. 1번, 2번. 서윤 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박민석 변호사였어요. 지금이에요. 서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변호사는 묻지 않았어요. 왜냐고도 괜찮냐고도. 위치 공유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의 중심은 여전히 자신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이 아닙니다. 서윤이 말했어요. 현장 확보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이상하리만치 정리되어 있었어요. 분노는 이미 산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회수해야 할 것들이었어요. 잠시 후 경찰 차량이 도로 옆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형사는 서윤을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상황을 전달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과하게 친절하지도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 태도가 서윤에게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서윤은 경찰차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히터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서윤의 손끝까지 퍼졌어요.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어둠이 밀려났습니다. 서윤은 그 어둠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쯤 그는 어디쯤일까? 강도윤은 아마 집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 속에서 서윤은 그 장면을 상상했어요. 샴페인을 꺼내는 손, 소파에 기대는 몸, 이제 끝났다는 말. 그 상상이 그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난 건 그의 계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차 안에서 박민석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 씨, 집으로 바로 가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서윤은 잠시 창밖을 보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도 그 길은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선명했습니다. 경찰차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속도를 줄였어요. 불이 켜진 창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 그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 큰 비밀이 막 터지려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준비되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어요.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윤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만 남아 있었어요. 복수는 소리치지 않는다. 복수는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서윤은 자신의 집으로, 아니 자신의 이름이 걸린 공간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현관 앞에 서서 잠시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불빛은 늘 같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이 집의 모든 계산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문을 여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철컥. 익숙한 도어락 소리였어요. 안쪽에서는 웃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음악,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잔이 맞닿는 맑은 소리. 기념하는 사람들만이 내는 소리였어요. 이제 진짜 끝이네. 윤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들뜬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사람 하나 빠지니까 집이 이렇게 조용해질 줄이야. 그동안 얼마나 신경 쓰였어. 강도윤의 웃음이 이어졌어요. 짧고 가벼운 웃음.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내 인생, 이제부터지. 서윤은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돌려받으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녹음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위치 기록은 저장 완료. 충분했어요. 서윤은 현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거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탁! 불빛이 더 밝아졌어요. 그 순간 웃음은 멈췄습니다. 강도윤이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커졌지만 놀람보다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공백에 가까웠어요. 서윤아? 윤혜리는 잔을 들고 서 있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지팡이는 없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없었어요.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산에 두고 간 사람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리고 이 집에 먼저 돌아온 사람이죠.
도윤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보이는 거야? 서윤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1년 됐어요. 당신이 내가 아무것도 못 본다고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혜린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장난이야? 병원에서도. 서윤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분노가 아닌 확인하는 눈빛으로. 당신 말도 많이 도와줬어요. 서류 이야기, 날짜 이야기, 산 이야기까지. 그 말에 혜린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봤어요. 그리고 서윤의 시선을 따라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흔들렸어요. 이건 내일 은행 가려고 했던 거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도윤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말을 고르려 했지만 고를 수 있는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이건 오해야. 다 설명할 수 있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단호하게. 설명은 이미 다 들었어요. 당신이 안 들릴 거라 믿었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나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요. 마치 약속한 신호처럼 문 밖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서윤 씨 맞으십니까?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박민석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의 어깨가 푹 꺼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건 갑작스러운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준비된 귀환이었어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보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나는 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가 다가와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서윤은 한 발짝 물러났어요. 이 집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한 사람의 계산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서윤은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끝이 아니라 정리라는 것을. 경찰차가 떠난 뒤 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운 샴페인 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이 집은 누군가의 축배자리였고 누군가의 끝없는 계산이 진행되던 장소였어요.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쾌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대신 묘한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분노로 버텨온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 같았어요.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한서윤 고객님, 고객님 명의로 설정된 담보권이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종이 몇 장으로 인생을 묶는 일짐은 아무렇지 않았을 겁니다. 박민석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찾은 날 서윤은 처음으로 서류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계약서, 위임장, 도장, 글자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본인 의사 확인이 없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깨달았어요. 싸움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정리만 남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구치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도윤이었어요. 서윤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참 낮아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수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1년 동안 연습해온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선을 긋는 침묵이었어요. 합의하자. 너도 힘들 거야.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힘든 시간을 다 지났어요. 이제는 제 몫을 쌀 차례예요. 그래도 그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서윤은 말을 끊었어요. 강도윤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은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었어요.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법정에 선 날 서윤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보호자도 아닌 모습이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합의 의사 있으십니까?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감각이 분명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서윤은 피해자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며칠 뒤 서윤은 작은 가게를 계약했어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서윤의 밥상. 첫날 첫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눈은 괜찮으세요?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잘 보여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선글라스 없이 마주한 얼굴은 늙어 있었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나는 누구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창밖에는 겨울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은 모두 떨어졌지만 가지는 곧게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서윤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보지 않기 위해 감는 눈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눈이었으니까. 그렇게 한서윤은 복수를 끝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서윤이 처음으로 그 결심을 했을 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문 너머 복도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의사가 그랬어. 회복 불가능. 이제 시간 문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단단해졌습니다. 말하지 않는다. 지금은 아직. 그날 밤부터 서윤의 1년이 시작되었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날 도윤은 친절했습니다. 짐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당겨주었어요. 하지만 그 친절 속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더? 서윤은 그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도윤은 만족스러워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첫 주 서윤은 집안 구조를 다시 익혔어요. 눈을 감고 걸어보고 부딪혀보고 넘어져 보았습니다. 진짜처럼.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해. 천천히.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안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 보이는구나. 둘째 주 윤혜린이 처음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밝은 목소리. 하지만 서윤은 알았습니다. 그 밝음 속 진짜 의미를. 혜린 씨가 집안일 좀 도와줄 거야. 당신 힘드니까. 도윤이 말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 지내요. 혜린에게. 혜린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서윤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을 향한 거였어요. 셋째 주 서윤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작은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인터넷으로 조용히. 배송은 편의점 택배함으로. 아무도 몰랐어요. 녹음기를 산다는 것을. 넷째 주 첫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랍 안쪽, 화분 뒤, 소파 밑, 거실 구석. 하나씩 하나씩 놓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도윤과 혜린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혜린의 목소리. 곧이야. 서류만 정리되면 끝나. 도윤의 대답. 서윤은 이어폰으로 그 녹음을 들었어요. 밤 혼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계속한다. 끝까지. 2달째 서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명예 이전, 담보 설정, 위임장. 혜리는 그런 말들을 서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어차피 안 들려. 어차피 모를 거야. 하지만 서윤은 다 들었어요. 다 기억했습니다. 3달째 은행 서류가 집에 왔어요. 도윤은 서윤의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눌러. 서윤은 순순히 따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은 그 서류를 사진 찍었어요. 구석구석, 날짜, 금액, 서명, 도장 모두. 4달째 산에 가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공기 좋은데. 당신 건강에도 좋을 거야. 서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알았어요. 그날이 온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으니까. 5달째 서윤은 박민석 변호사를 만났어요.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봤습니다. 녹음을 들었어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장이 필요해요. 결정적 순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6달째 다음 주 화요일.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들이 가자. 서윤은 달력을 봤어요. 물론 정말로 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선명했어요. 7달째 서윤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보조 배터리, 휴대전화, 작은 녹음기, 위치 추적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글라스. 이제 곧 벗는다. 그날 아침 도윤이 웃고 있었을 때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라는 것을. 차에 탔을 때 서윤은 가방 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딱. 녹음 시작, 위치 추적 시작, 모든 준비 완료. 산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말했어요. 잠깐만 있어. 금방 올게. 서윤은 대답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차가 떠났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1년을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세상이 보였어요. 숲, 하늘, 길. 이제 시작이네.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년의 침묵, 1년의 기록, 1년의 준비.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서윤은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약하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준비했다.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마음도 단단했어요. 돌아간다. 되찾는다. 이름을, 삶을, 나를. 그렇게 한서윤의 1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길을 벗어나자 작은 국도가 나타났습니다. 한서윤은 숨을 고르며 길 가장자리에 섰어요. 다리는 약간 떨렸지만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전원이 켜지자마자 여러 개의 알림이 한꺼번에 떴습니다. 신호가 돌아왔다는 증거였어요. 그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미리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1번, 2번. 서윤 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어요. 박민석 변호사였습니다. 지금이에요. 서윤은 짧게 말했어요. 숨을 고르며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변호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고도 괜찮냐고도. 위치 공유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의 중심은 여전히 자신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구조 요청이 아닙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현장 확보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이상하리만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산에 두고 내려왔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회수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 차량이 도로 옆에 섰어요. 차에서 내린 형사는 서윤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을 전달받은 얼굴이었어요. 그는 과하게 친절하지도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서윤에게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몸은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서윤은 경찰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리가 차단되었어요. 히터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서윤의 손끝까지 퍼졌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어둠이 밀려났어요. 서윤은 그 어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그는 어디쯤일까? 강도윤은 아마 집으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 속에서 서윤은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샴페인을 꺼내는 손, 소파에 기대는 몸, 이제 끝났다는 말. 그 상상이 그녀를 흔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끝난 건 그의 계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박민석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윤 씨, 집으로 바로 가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서윤은 잠시 창밖을 보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도 그 길은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선명했습니다. 경찰차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속도를 줄였어요. 불이 켜진 창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 그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 큰 비밀이 막 터지려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준비되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어요.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윤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만 남아 있었어요.
복수는 소리치지 않는다. 복수는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서유는 자신의 집으로, 아니 자신의 이름이 걸린 공간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민석 변호사는 경찰차 안에서 서윤의 뒷모습을 봤어요. 흔들리지 않는 걸음, 단단한 어깨. 그는 처음 서윤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5개월 전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온 건 선글라스를 쓴 여자였어요. 흰 지팡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변호사님이십니까?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네, 맞습니다. 앉으시죠. 의자를 당겨주려고 했을 때 서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박 변호사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으십니까? 네.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선글라스를 쓴 채로 하지만 서류를 정확히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위임장, 담보 설정 서류, 모두 한서윤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위조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서윤이 말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찍게 했어요. 제가 서류 내용을 모른다고 믿으면서. 박 변호사는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례지만 지금 보이시는 겁니까?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박 변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렷한 눈빛, 보입니다. 1년 전부터요. 그런데 왜? 남편이 모르게 하려고요. 서윤은 다시 선글라스를 썼어요. 1년 동안 준비했어요. 녹음도 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박 변호사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서류만 정리되면 끝나. 명의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 안 보이잖아. 녹음이 끝났을 때 박 변호사는 이어폰을 벗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요? 현장이 필요합니다. 결정적 순간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이미 1년을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조금 더는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박 변호사는 서윤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무도 모르게. 서윤은 매번 새로운 증거를 가져왔어요. 녹음,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이번 달엔 은행 서류 사진이에요. 혜린이라는 여자가 한 말도 녹음했습니다. 산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 변호사는 그때마다 놀랐습니다. 이 여자의 치밀함에, 이 여자의 인내에, 그리고 이 여자의 고통에. 힘드시죠?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힘들어요. 매일 밤 울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가족은 없으십니까? 없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만 믿었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해요. 제 이름을 되찾아야 해요. 박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마지막 만남은 일주일 전이었어요. 서윤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변호사님, 화요일이래요.
산에 간대요. 확실합니까? 네. 어젯밤 통화 내용 녹음했어요. 날짜, 장소 다 나와 있어요. 박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대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서윤 씨가 용감하신 겁니다. 용감한 거 아니에요. 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오늘 박 변호사는 경찰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위치 추적 신호가 움직였어요. 산에서 국도로, 국도에서 시내로, 그리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박 변호사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서윤의 집을 향해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강도윤의 차였습니다. 저 차 먼저 들어갑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서윤 씨가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10분 후 서윤을 태운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서윤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 없이, 지팡이 없이 단단한 걸음으로 박 변호사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년 동안 준비했어요. 들어가시죠. 서윤은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걸었어요. 박 변호사와 경찰이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7층. 서윤의 집이 있는 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서윤이 거실로 들어가고 불빛이 더 밝아지고 웃음이 멈추고 유리잔이 깨지고 서윤아? 도윤의 목소리. 놀랍지? 너가 산에 버리고 간 사람이야. 서윤의 목소리. 그리고 경찰이 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도 함께. 한서윤 씨 맞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 접수 확인했습니다. 유기 및 재산 침해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이게 무슨... 강도윤 씨 맞으십니까? 네, 맞긴 한데. 동행하셔야겠습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도윤은 서윤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아, 설명 좀 해줘봐. 서윤은 그를 똑바로 봤어요. 선글라스 없이. 설명은 이미 끝났어요. 1년 동안 윤혜린이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서윤은 그녀를 봤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다 녹음되어 있어요. 당신 목소리도. 혜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한서윤 씨의 법률 대리인 박민석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 37건, 사진 자료 52건, 문자 메시지 15건.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입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아니, 잠깐만, 출발하시죠. 형사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혜린 씨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형사가 혜린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도윤은 마지막까지 서윤을 돌아봤어요. 서윤아, 이거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완전한 침묵. 서윤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진 유리잔, 샴페인 병, 흩어진 서류들. 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어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서윤 씨 혼자 해내신 겁니다. 박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24시간 가능합니다. 네. 박 변호사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서윤 씨, 네. 잘 버티셨습니다. 정말로. 서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가보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박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선글라스를 꺼냈습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어요. 1년 동안 썼던 것, 1년 동안 자신을 숨겼던 것, 이제는 필요 없어요. 서윤은 선글라스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어요. 서윤 씨, 조서 작성 일정 잡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경찰서 앞에서 만나시죠. 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달력을 봤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이.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1년을 준비했으니까. 1년을 견뎠으니까. 이제는 이길 차례였어요.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선글라스 없는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늙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한서윤. 자기 이름을 불러봤어요. 너는 이겼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이미 이긴 거야. 거울 속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미소. 서윤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둠은 서윤의 편이었으니까. 그렇게 한서윤의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문을 열었어요. 내일부터 펼쳐질 이야기, 법정에서의 싸움, 자기 이름을 되찾는 여정, 그 모든 것을 위해 서윤은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단단하게, 살아남은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경찰서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날.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하나 없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얼굴로 가기로 했어요. 9시 서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걷기로 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길을 걸으며 서윤은 주변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가게 문 여는 상인들. 평범한 아침 풍경,
하지만 서윤에게는 새롭게 보였어요. 1년 동안 선글라스 너머로만 보던 세상. 이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9시 30분 경찰서 앞에 도착했어요. 박민석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윤 씨,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입니다. 들어가시죠. 경찰서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민원인들, 경찰들, 변호사들. 서윤은 박 변호사를 따라 2층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어요. 어제 만난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서윤 씨, 어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전 병원에서 시력을 회복한 것, 남편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 보이지 않는 척하기로 결심한 이유, 집에서 들은 모든 대화들, 녹음한 것들, 사진 찍은 서류들, 그리고 어제 산에서 벌어진 일.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전달했어요. 형사는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녹음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퇴원하고 한 달 후부터요. 남편분이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네. 제가 정말 안 보인다고 믿었으니까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서윤은 잠시 멈췄어요. 힘들었죠. 매일 밤 울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는걸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셨습니다. 조서 작성은 이 시간이 걸렸어요. 모든 것을 기록하고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 37건, 사진 52건 모두 여기 있습니다. 형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소에 문제 없을 겁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참고로 강도윤 씨와 윤혜린 씨는 어제부터 구속 상태입니다. 조사 중이고요. 그렇군요. 면회 신청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만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서윤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봤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점심 드시겠습니까? 좋아요. 두 사람은 경찰서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며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된장찌개요. 저도요. 주문을 하고 물을 마시며 기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서윤은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러게요.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재판이 끝나면요. 가게를 열려고요. 가게요? 네. 반찬 가게요. 제가 만들어서 파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래 생각한 거예요.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박 변호사가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재판 준비도 함께 하고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박 변호사가 떠나고 서윤은 혼자 남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집으로 돌아가기엔 이른 시간이었어요. 서윤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봤어요. 산책하는 노인들, 강아지와 뛰노는 아이들, 책 읽는 학생들, 평화로운 풍경.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넌 이겼어. 이제 살면 돼.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강도윤의 목소리였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화를? 교도관한테 부탁했어. 1분만 통화하게 해달라고. 서윤아, 나 좀 만나줘. 설명할게. 진짜 다 오해야.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해는 무슨? 서윤아, 1년 동안 너 목소리 다 녹음했어. 혜린이랑 한 이야기도, 산에 가자던 것도. 아니, 그건. 그리고 어제 산에 나를 버리고 갔잖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 잘 봤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지?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뭘 다시 시작해? 서윤아. 강도윤 씨. 서윤이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야. 재판에서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3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제와 같은 집.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이 집은 서윤의 것이었어요. 서윤은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샴페인 병을 버리고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소파 커버를 빨았습니다. 바닥을 닦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했습니다. 이 시간 후 거실은 깨끗해졌어요. 서윤은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 변호사였어요. 서윤 씨,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강도윤 씨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거절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금액은 꽤 큽니다. 네, 확실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서윤은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어. 이제 걸어가면 돼. 저녁을 간단히 먹고 서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소규모 창업을 쳤어요. 여러 정보들이 떴습니다. 반찬 가게, 소자본 창업, 온라인 판매. 서윤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메모도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 준비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서윤은 노트북을 끄고 침대로 갔어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생각했어요.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고 부동산 중개소 가서 작은 가게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니 설렜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가 더 컸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 한서윤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어요.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도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이신 분이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네. 피고인이 저를 유기하려 했고 제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검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을 유기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날의 일을 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홀로 남겨진 순간까지 모든 것을. 방청석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제가 준비한 게 있었으니까요. 준비라고 하시면 1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1년 동안 시력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윤은 피고인석에 도윤을 봤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걸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걸. 힘드셨겠습니다. 네. 매일 밤 울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이 증인이 제출하신 녹음 파일 목록입니까? 네, 맞습니다. 37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녹음하셨습니까? 집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어요. 서랍, 화분, 소파 및. 피고인은 몰랐습니까? 네. 저를 안 보이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검사가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변호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도윤의 변호사였습니다. 증인, 혹시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으신 겁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한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1년 동안 속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속인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증인께서 과장하시는 건 아닙니까? 녹음이 있어요. 사진도 있어요. 모두 증거예요.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변호인,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서윤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방청석으로 가며 도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검사의 최후 진술,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모든 것이 끝나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서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점심 드실래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박 변호사가 떠나고 서윤은 혼자 걸었어요.
법원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비둘기들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빵 조각을 떼어 던져줬어요. 비둘기들이 쪼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를 봤어요. 가게 계약, 주방 기구 주문, 메뉴 개발.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천천히 단단하게. 그렇게 한서윤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었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버려졌지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서윤은 벤치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한서윤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주 후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서윤은 이른 아침부터 깨어 있었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3월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나무의 초록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9시 서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까지는 지하철로 30분이었어요. 역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들, 여행객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서윤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 하지만 자기 삶을 지켜낸 사람.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서윤은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봤어요. 터널을 지나고 역을 지나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새로웠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9시 50분이었어요. 박민석 변호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잘 주무셨어요? 별로요. 긴장돼서. 당연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니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변호사들, 가족들, 기자들. 서윤은 조용히 법정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십시 정각. 법정 문이 열렸어요. 312호 법정.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서윤도 박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강도윤과 윤혜린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났어요. 착석.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윤. 재판장이 도윤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간 지역에 유기하려 했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윤의 어깨가 떨렸어요. 또한 공범 윤혜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해자는 1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피고인 강도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 윤혜린,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탕.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혜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럴게요. 법정을 나오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부셨어요. 서윤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 서윤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법원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돼. 서윤은 고개를 돌려 앞을 봤어요. 넓은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새들이 날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박 변호사와 헤어진 후 서윤은 혼자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며칠 전에 계약한 가게. 작지만 따뜻한 공간. 30분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아직 간판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빈 공간. 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한 공간. 서윤은 가운데 서서 천천히 돌아봤어요. 주방이 들어갈 곳, 냉장고가 놓일 곳, 테이블이 놓일 곳. 하나하나 상상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 서윤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메모해둔 것들을 봤습니다. 간판 한서윤의 밥상, 메뉴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오픈 다음 달 초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천천히 단단하게. 서윤은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이 손을 잡은 엄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 배달 가는 청년. 평범한 사람들. 서윤도 곧 그들의 일상 속 한 사람이 될 거예요. 가게 주인으로, 밥을 만드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는 사람으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윤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윤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장지원센터입니다. 서윤은 며칠 전에 신청했던 곳이었어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정말요? 서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창업 자금 500만 원과 3개월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센터로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게를 둘러보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를 만들어가는 느낌. 이 시간 후 가게는 깨끗해졌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구나.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봤습니다. 채소, 고기, 반찬 재료들. 며칠 후 시험 삼아 반찬을 만들어 볼 거였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 씨? 돌아봤어요. 대학 때 친구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 민지야? 맞아, 나야.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포옹했어요. 여기서 뭐해? 민지가 물었습니다. 가게 준비 중이야. 반찬 가게. 진짜? 대박. 어디서? 서윤은 가게 위치를 알려줬어요.
오픈하면 꼭 갈게. 응원할게. 고마워. 그나저나 넌 어떻게 지냈어? 연락이 끊겼잖아. 서유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여러 일이 있었어.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랬구나.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여. 응, 지금은 괜찮아. 정말로.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또 연락하자. 밥 먹으러 갈게. 그래, 꼭. 민지와 헤어지고 서유는 걸었어요. 짐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고 서유는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판결, 가게, 지원금, 친구.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서유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한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서유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한서윤님께 저는 우연히 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를 통해서요. 1년 동안 혼자 견디고 증거를 모으고 결국 이겨낸 이야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님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서유는 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유는 답장을 썼습니다. 익명의 누군가에게 매일 감사합니다. 저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 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한서윤 올림. 메일을 보내고 서유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는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보였어요. 작은 별 몇 개. 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그 별처럼 작지만 빛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서유는 가게에 다시 갔어요. 오늘은 주방 기구를 설치하는 날이었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와서 설치를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서유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게가 진짜 가게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사주었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실 거예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동네 반찬 가게 없거든요. 잘 되실 겁니다. 열심히 할게요. 오후 4시 설치가 끝났습니다. 서유는 주방에 서봤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상상했습니다. 여기서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볶고 반찬을 담을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그날 밤 서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렸어요. 딸이 이렇게 다시 일어섰어요.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잘 살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살아남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며칠 후 한서윤의 밥상 간판이 달렸습니다. 초록빛 바탕에 하얀 글씨. 따뜻하고 깨끗한 느낌. 서윤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 자기 힘으로 만든 가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서윤.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어요.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 오픈날 서유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하나하나 정성껏 맛을 보며 간을 맞췄습니다. 8시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이모, 오늘 오픈이래? 네, 맞아요. 그래, 축하해. 뭐 살까? 된장찌개 어때요?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 그거 하나. 할머니에게 반찬을 담아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가 나가고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왔습니다. 모두 맛있다고 했어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서유는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가게 문을 닫고 서유는 매출을 계산했어요. 많지 않았지만 첫날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천천히 가면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유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주황색이 섞인 하늘. 아름다웠어요. 서유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습니다. 1년 동안 썼던 것, 이제는 쓰지 않는 것. 잠시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숨을 필요도 속일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서유는 당당히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서유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눈에는 빛이 있었어요. 한서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잘했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이제 행복해도 돼. 거울 속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유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밥을 만들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서유는 그런 하루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서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버려진 사람에서 돌아온 사람으로, 무너진 사람에서 일어선 사람으로, 숨었던 사람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한서윤은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되찾았어요. 이제 그녀는 자기 힘으로 걸어갑니다.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렇게 한서윤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 수첩이었습니다.